고유정은 계속해서 억울하다. 고유정이 무엇을 억울하다고 했는지 함께 보시죠. 고유정은 성폭행 시도에 의한 우발적인 사례인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1. 억울하다. 첫 번째 억울하다. 그리고 두 번째 억울하다는 건 내가 인터넷으로 검색한 것은 범행과 무관한데 이거를 범행을 모의했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두 번째로 억울하다. 세 번째는 억울하지 않다고 했어요. 사례 후 혈흔 청소한 건 인정했어요.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시신 훼손도 인정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인정했는데 저 위에 두 가지가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고유정 변호인은 수박 써는 과정에서 성폭행을 시도하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라고 주장하며 인터넷으로 졸피뎀 처방 내역과 뼈 무게와 강도 등을 검색한 것도 범행을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억울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인터넷으로 이런 거 그럼 왜 검색했는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듣다 재판부도 일갈했어요. 일침을 가했습니다. 도대체 고유정 씨가 억울하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그 인터넷 검색 사례를 준비한 듯한 내용인데 왜 검색했는지 다음 공판까지 그 이유를 준비해서 밝히라. 재판부도 지금 강력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범행 후 피해자의 폰으로 발송한 문자 메시지도 우발적 사례라는 주장과 대치됐는데 왜 그랬는지 그러면 그 이유를 다음 재판 때까지 갖고 와라. 아주 강력하게 재판부가 일침을 가했습니다. 제주 도민분들은 고유정이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분노했습니다. 저희들이 제주도민 만나봤습니다. 고유정이 억울해한다는 얘기를 한 것도 너무너무 화가 나요. 가해자 측이 어떤 말로 본인들을 대변을 하는지 알고 싶어서 왔는데 이번 똑바로 잘 안 하면은 제2의 제3의 고유정도 나온다고 생각해요. 기껏해야 맨날 이런 식으로 하면 잘 조사해서 정말 이런 사람들 절대 사회 나와서 나들 소름 끼칠 정도 싫고 그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것도 싫으니까. 이양수 의원님, 저는 이 제주 도민분들이 화가 난다는 감정이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는데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지만 고유정마저 이렇게 억울할 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그 고유정 씨의 억울하다는 말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고유정 씨는 아직도 전혀 반성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발적 범행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믿음이 안 가요. 재판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졸피뎀이나 뭐 뼈, 그다음에 니코틴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서 검색한 이유를 밝혀라. 그게 사전 계획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제가 가장 문제 삼고 싶은 건 아직도 그 살해된 전 남편의 시신이 발견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고유정 씨가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찰에서 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살해를 하고 시신 유기한 장소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유정 씨가 지금 뭐 우발적 범행이라고 얘기한 거, 억울하다고 얘기한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수사기관들이 수사를 제대로 이것을 밝혀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싶고요. 그리고 저 제주 도민들이나 일반 국민들께서 이런 범인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들이 길에서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국민들이 불안해하겠어요. 불안하죠. 제주 도민들의 마음에 공감합니다. 이미 드러난 정황 증거만 가지고도 고유정이 이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계획된 살인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은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자동차를 가지고 제주도에 가고 실질적인 범행 도구들을 미리 구입을 하고 이 범행과 관련된 내용들을 포털 등에서 검색을 했던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부인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수박을 썰고 있는데 남편이 성폭행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우발적으로 살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유정의 주장에 대해서 더 이상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붓아들 사망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명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가장 오늘 있었던 내용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소름이 돋았던 건요. 고유정이 전 남편에 대한 제주도 살인 사건이 만약에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으면 이 의붓아들에 대한 사망 사건은 그냥 압착에 의한 질식사 사망 사건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렇게 끝났죠. 그렇게 끝나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겠죠. 근데 지금 와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바라보건대 이게 외부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이곳저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봤던 기사 중에 좀 놀라웠던 건요. 이 현 남편의 몸무게가 65kg이라는 겁니다. 현 남편이 65kg, 굉장히 마른 남성이네요. 과거 국가수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했던 법의학자의 소견에 따르면 이 사망한 의붓아들이 나이가 6살이에요.
저희 아이가 6살에서 지금 7살이 막 넘어가고 있는데 상당히 큽니다. 그 6살 정도 되는 아이를 65kg 정도 되는 성인 남성이 자면서 압착위에서 질식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법의학자마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그건 상황이에요. 거의 제로다. 근데 이것을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사실상 수사를 정리하면서 끝냈던 경찰의 수사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예. 그리고 고유정은 여전히 억울하다고 얘기하면서 이 모든 사건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붓자들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게 될 필요가 있고요. 고유정에 대한 진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생각하기보다는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격리 조치에 대한 최대한의 처벌하는 건 많이 이러한 비슷한 사건들을 재발하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고유정과 관련된 이 추가적인 끊임없는 의혹들에 대해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 보도해드렸습니다.